장애인 문화복지신문 제308호 제1면 기사입니다. 누림센터 경기도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추천 콘텐츠 공모전 수상작 발표 및 시상식 진행. 공모 통해 22편의 우수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콘텐츠 선정해 찾아가는 시상식 진행. 책자 발간, 온라인 게시 등 콘텐츠 현장 보급을 통한 장애인 평생교육 다양화 기대. 경기도 장애인 복지종합지원센터 이하 누림센터는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추천 콘텐츠 공모전 시상식을 구리시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에서 21일 개최했다. 이번 공모전은 경기도형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지원센터 시범사업의 하나다. 올 7, 8월 도내 장애인 평생교육 운영기관을 대상으로 프로그램, 영상, PPT 등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에 활용할 수 있는 콘텐츠를 공모했으며 심사를 통해 총 22개 콘텐츠를 선정했다. 대상은 화성시 아르딘복지관 기초자립생활 프로그램 마음트리가 수상했으며 최우수상은 구리시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새로운 체육 온몸으로 플레이하라, 스마트 교육 e스포츠, 고양시 장애인 종합복지관 감정 코칭 프로그램 나와 너, 우리 함께가 선정됐다. 이 밖에도 부천 해림요양원 귀로 읽는 즐거움 귀디오북 등 우수상 3편, 성남행복누리센터 지역사회 적응활동 등 장려상 4편, 바다이별 아름은행, 금전관리교육 등 입선 12편이 입상했다. 시상식은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수상기관에 찾아가는 형식으로 10월 14일 대상 수상기관인 화성시 아르딘복지관을 시작으로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을 수상한 10개 기관에 대해 개별적으로 진행된다. 경기복지재단 진석범 대표이사는 이번 공모전을 통해 우수한 장애인 평생교육 콘텐츠가 많이 발굴돼 의미가 크다며 장애인 평생교육 운영기관이 이번 콘텐츠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현장 보급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경기도 제41회 전국장애인 체육대회 종합우승 재탈환 다짐. 경기도가 10월 20일부터 25일까지 경북 구미에서 열리는 제41회 전국장애인 체육대회에 출전한 경기도 대표 선수단을 찾아 격려하며 종합우승 재탈환을 다짐했다. 김진기 경기도 문화체육관광국장, 최만식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은 21일 구미복합스포츠센터에 마련된 경기도 본부 상황실과 댄스 스포츠 선수단, 파크골프 선수단 등을 찾아 응원 메시지를 전했다. 경기도 선수단은 이번 체육대회에 28개 전 종목 863명, 선수 574명, 지도자 및 보호자 등 289명이 출전한다. 경기도는 2006년부터 2016년까지 종합우승 11연패를 달성했으며 2019년 제39회 대회에서는 준우승을 차지했다. 제40회 대회는 코로나19로 열리지 않았다. 도는 이번 대회에 우승컵 재탈환을 목표로 출전했다. 김진기 경기도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코로나19라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끊임없이 대회를 준비한 선수들의 열정에 존경의 마음을 표한다며 열심히 준비한 만큼 후회 없는 경기를 펼치길 바란다. 무엇보다 안전하게 대회에 임해달라고 말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장애 등록 가능해진 신규 질환자 대상 고용 실태 및 서비스 필요도 조사.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이사장 조향현, 이하공단, 은 장애 인정 기준의 확대에 따라 장애 등록이 가능해진 신규 질환자를 대상으로 장애 인정 신규 질환자 고용 실태 및 서비스 필요도 조사를 실시한다. 정부는 올 초 장애 인정 기준 확대를 위하여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하였으며 6개 장애 유형에 해당하는 10개 질환에 대해 장애 인정 기준 및 세부 판정 기준을 마련한 바 있다. 이에 공단은 장애 인정 기준 확대에 따른 고용 서비스 개선 방안 연구에 착수하였으며 근본 조사는 연구과제 일환으로 장애 등록이 가능해진 신규 질환자의 고용 실태와 필요로 하는 고용 서비스를 파악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조사의 주된 내용은 신규 질환자들의 직업 현황, 취업을 위한 노력과 지원, 취업 알선 및 직업 훈련 등 고용 서비스 이용 실태, 직업적 능력, 직업 생활의 제한점과 애로사항, 고용 서비스 필요도 등이다. 조사 대상은 복합부위 통증 증후군, CRPS, 백반증, 중증복시, 완전요실금, 투렛, 기면증, 강박증, 기질성 정신장애 등이며 장애 판정 기준에 부합되는 당사자들이다. 조사는 국내 9개 대학병원 등 의료기관과 환호회와 협조하여 10월 26일부터 11월 19일까지 실시될 예정이다. 조사 결과는 장애 인정이 가능해진 신규 질환자에 대한 고용 서비스 마련, 구직자의 고용 확대 및 취업자의 고용 유지 제고를 위한 정책 개발 자료 및 가이드북 개발에 활용될 예정이다. 심진애 연구위원은 이번 조사와 연구는 지금까지 고용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던 다양한 질환 등의 당사자들이 경험하고 있는 고용상의 문제점을 발견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첫 시도로서 의미가 있으며 연구 결과가 많은 측면에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직장 내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 효과 실태조사 실시.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원장 김원아, 이하 고용개발원 은 직장 내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의 효과를 분석하여 보다 나은 교육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사업주 혹은 인사 담당자와 근로자를 대상으로 직장 내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 효과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직장 내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은 장애인에 대한 직장 내 편견을 제거함으로써 장애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근무 여건을 조성하고 장애인 근로자의 채용 확대를 목표로 매년 실시하고 있다. 특히 2018년 5월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으로 직장 내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이 법정 의무화되었으며
미실시 사업주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하여 교육 의무를 강화하였다. 직장 내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 효과 실태 조사는 10월 19일 부터 시작하며 최근 1년 내 받은 교육을 기준으로 교육 현황, 교육 만족도, 교육 효과 등을 조사한다. 조사에 참여하는 분께는 소정의 답례품이 증정되며 사업체별로 사업주 혹은 인사 담당자 1명과 근로자 1명, 총 2명이 모두 응답한 경우에 제공된다. 모든 조사는 통계법 제33조에 의해 응답자와 응답 내용에 대한 비밀을 철저하게 보장하며 코로나 관련 방역 대책을 준수하여 실시한다. 김원아 고용개발원장은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의 효과를 실증적으로 평가하고 한류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인식개선 교육 안착에 기여할 것이다 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한 차관, 장애인 종합복지관 방역 현장 점검. 양성일 보건복지부 제1 차관은 10월 22일 금 오후 1시 50분에 서울시 마포구 소재 마포장애인 종합복지관, 서울시 마포구 성살로 4길 35을 방문하여 코로나19에 대응한 방역관리 사항을 점검하고 복지관장과 사회복지사 등 종사자들을 격려하였다. 이번 현장 점검은 최근 코로나19 상황이 더욱 엄중함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등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 하에 개최되었다. 양성일 제1 차관은 마포장애인 종합복지관 김명규 관장 등 시설 관계자 등을 만나 그간의 방역관리 노고에 감사를 표하고 애로를 청취하였으며 복지관 내 활동공간, 휴식공간, 식당 등을 돌아보며 종사자 이용자 관리 현황, 시설 내 마스크 착용, 손 씻기, 환기, 출입자 명부 작성 등 방역수칙 준수 여부, 안전관리 현황 등을 점검하였다. 보건복지부는 그간 장애인 복지관의 이용자와 종사자의 증상 확인, 외부인 출입 관리 등 방역 지침을 준수토록 하는 한편 코로나19 발생 상황에 따라 지자체별 상황에 맞게 휴관 또는 강화된 방역 조치를 수행하고 휴관하는 경우에도 이용자가 긴급돌봄 별표 사인을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해왔다. 별표 사인 긴급돌봄 10.2 현재 수도권은 거리두기 4단계로 정원의 50%만 복지관을 이용하고 있으며 미이용자는 격일 이용,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 이용, 도시락 배달, 안부 전화 등 실시 중. 양성일 제1 차관은 지역사회 장애인들을 돌보는 본연의 업무와 함께 감염병으로부터 장애인 복지관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하게 복지 현장을 지켜온 종사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라면서 복지관 종사자들을 격려하였으며 또한 앞으로도 지금과 같이 장애인들의 안전한 돌봄을 위해 계속 노력해 위기를 함께 극복해 나가길 희망하고 단계적 일상회복을 해나감에 있어 현장의 애로사항은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개선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